자, 범어중 1학년 그리고 양산여중 1학년 5과 교과서 본문 주요 문장 서술형 학습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준비할 때 쌤이 항상 강조하지만 단순하게 서술형이 문법을 가지고 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단어를 배열해서 쓰는 것도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서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어순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몸에 실력으로 쌓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건 영어의 어순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장 구조. 이 구조 안에는 수식 구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구조가 나와요. 수식 구조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고. 자, 그러면 중3만 되고 또는 고등학교 가서 출제가 되는 이제 서술형의 절대 다수는 어순과 구조 없이는 쓸 수 없는 문제, 즉 암기에서는 쓸 수 없는 문장들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중학교 때 그냥 중1은 또 교과서가 쉬우니까 그냥 암기해서 썼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몸에 배어서 다음 시험도 또 암기해서 쓰겠죠.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면 폭망하는 거지. 고등학교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학을 결정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게 바로 고등학교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학교 1, 2학년 때의 시간들은 철저하게 고등학교에 가서 통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부터 실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서술형을 할 때 절대로 암기해서 풀지 말고 가장 먼저 어순을 판단합니다. 어순 판단의 핵심은 주어 동사를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 동사의 시제를 판단하고 그리고 동사의 어법. 자, 여기서 동사의 어법은 고등학교 가면 대부분의 서술형은 동사의 어법을 가지고 쓰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과의 문법 주제가 사형식 동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give 같은 동사는요. A라는 사람 목적어에게 B라는 물건을 해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목적어를 2개 데리고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기해야 돼. 이 동사의 어법이라는 건 동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DNA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서 접근하는 개념이 아니라 암기해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사어법들은 문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문법이나 특히나 구문 정독 학습에서 보면 쌤이 동사어법들은 워낙 강조하잖아. 왜냐하면 수능까지도 출제가 되는 게 동사어법들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평상시 학습에서 이 동사어법들을 완벽하게 암기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 파악하고 구문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차차 차근차근 해보기로 하고. 자, 그럼 1번에서 보세요. 자, 1번 이 문장을 보자마자 주어. 그 챌린지는 동사가 이었다죠. 그리고 뭐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예를 들어 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다라는 건 비동사예요. 여기서는 이었다니까 시제가 과거로 was나 were가 되겠죠. 이런 시제 판단. 그리고 뭐하는 것이라는 건 주로 투부정사. 물론 이제 동명사도 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투부정사를 써요. 이 패턴에서. 그래서 해석이 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판단을 조금만 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보세요. 그러면 그 challenge는 주어가 단수니까 였다. 동사 시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만들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는 만드는 것입니다. making. 근데 어떠한 쓰레기도. 그래서 no trash예요. 영어는 이렇게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not making이라고 쓰는 게 우리식으로는 더 적절해 보이는데 영어는 was making no trash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번에서는요. 지우는 주어겠죠. 조언을 해주었다. 여기서 해주다라는 동사가 give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시제 판단하고 두 번째 어법을 적용해요. 해주었다니까 시제는 과거겠죠. 그럼 보세요. 지우가 해주었다. gave. 이제 여기서 동사가 gave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give라고 주고 어법에 맞게 어형을 변화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쓰지 말고 기본적인 시제 판단을 한국말에서 가능한 해냅니다. 반드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give의 어법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어 2개 갖죠. 그럼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me. 그 다음에 몇 가지 조언을 그게 뭐예요? some advice를 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어순과 구조가 배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를 이제 제대로 쓰는 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하니까 너의 쓰레기를 아는 것. 요게 이 주어를 판단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또 많아요. 그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주어가 너의 쓰레기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작의 의미가 나올 때는 주어를 누구를 써라? 투부정사나 동명사.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가 될 때는 항상 뭐에 주의해야 된다? 동사의 수를 단수 동사로 써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문정독 학습에서 우리가 늘상 공부해 왔던 것들이잖아. 이제 문장 안에 적용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너의 쓰레기를 아는 것이 뭐야? knowing. 주어가 되겠죠? 무엇을? 너의 쓰레기. your trash. 그것이 자, 동사는 is 중요하다. important. 이때 비동사는 형용사를 보호로 데리고 다니는 동사니까. 이렇게 쓰면 여기서 아주 중요하다니까 강조하는 very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동명사 주어를 써낼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암기해서가 아니고 이 구조를 보면서 너의 쓰레기를 아는 것, 뭐뭐 하는 것, 동작의 의미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주어로 써야 돼. 늘상 문법에서 배워왔던 거잖아. 근데 그게 문장 안에 적용이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의형을 변화해서.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나는이 주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조동사가 should. 해서는 안 된다. should not 동사 원형의 구조가 되겠죠. 이게 조건이 보면 한 단어를 추가해라. 여기서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should를 추가하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나는 should not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낭비를 그래서 wasteful이라는 형용사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be 여기서는 그렇게가 so가 부사로 그래서 wasteful 그래서 be wasteful 하면 낭비하는 그래서 그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5번에서는 오늘은 정말 더웠다. 그래서는 so라는 접속사로 그래서 오늘이 정말 더웠어요. 자, 여기서 흔히 우리가 날씨 이런 걸 나타낼 때는 주어로 누구를 쓴다? 비인칭 주어 it. 이걸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지 않는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 그래서 오늘은 더웠다니까 시제가 과거겠죠. 그래서 정말로 really hot 했어요. 오늘. 자, 그래서 주어가 아빠는 사주셨다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that 자, 아빠가 여기서 물건을 사주다라고 할 때 buy라는 동사 시제는 과거겠죠. 사주다. 그럼 이 동사의 과거형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bought. 그리고 어법을 알아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목적어를 두 개 가는 어법이다. 이 동사의 어법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에게 레모네이드를 사주셨다. 그러면 bought me 내게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를 사주셨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를 판단하고 어순 그리고 나서 동사의 시제 판단 그리고 나서 동사의 어법을 적용하는 이게 고등에서 서술형에서도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고등 가면 이제 더 구조가 복잡하게 나오죠. 수식 구조를. 근데 고등이 아니고 중3만 가도 여러분들 시험이 수식 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부터 생략되는 구조들. 그런 공부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이제 갈수록 시험 준비가 쉬워지도록 만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단순하게 암기해서 시험 준비하지 말고 절대로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는 그 다음에 더 자주 말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조동사 should를 추가해서 그 다음에 말해야 한다죠. say 이것을 더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should say 이것을 this 더 자주 more often 이렇게 써주면 돼요. this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문장이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국말에서 영어의 어순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면 동사의 시제와 어법을 적용하고 그 안에 이제 문법적인 구조 적용하는 거 있죠. 아까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주어를 판단한다거나 앞으로는 이 서술형에서 갈수록 이제 구조하고 구문들이 더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구조하고 구문이 안 들어가는 서술형은 없습니다. 동사법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암기해서 쓸 수 있는 서술형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의 성적을 다 망치는,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하고 싶은 이 일들을 성적 때문에 제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고 반드시 지금부터 실력을 기르는 공부를 합니다. 반드시. 자, 여기까지 우리 5과 본문의 주요 문장 서술형 첫 번째 파트 학습 마치겠습니다.